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본인의 잘못을 직원에게 떠넘기던 진상 사장이 스님 퇴사 후에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 위기라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아이 둘 있습니다. 제 직업은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뭐하니 양해해 주세요. 다만 예전에 나라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운영비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아이를 임신하기 직전에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와 카페, 제가 사는 지역의 연합회 등에서 힘들게 정보를 수집해 일을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너무 막막했지만 연고도 없는 지방의 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정보를 얻어내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니 사업이 확장되어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관할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예요. 저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만든 연합회가 있어요. 어느 단체든 지역 연합회가 있잖아요.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정보를 나누며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알게 된 사장님이 한 분 있었는데 첫인상은 상당히 젠틀하고 스마트한 느낌이었어요. 그분과는 매달 연합회 모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지냈는데 갑자기 그분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쇼킹한 일이 있었죠.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살던 지역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젠틀한 느낌을 받았던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사장님 말씀이 같이 일하던 직원이 관둘 예정인데 급히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기네 사업장과 저희 집이 가까우니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상의를 했죠. 저 사장님이 이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소문이 좀 안 좋은데 나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다. 같이 일해도 괜찮을까?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제 판단에 맡기겠다고 해서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출근 첫날부터 멘붕이 왔습니다. 저에게 사장님은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번만 알려주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가 없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고생을 했지만 좌충우돌하면서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내가 직접 자료를 만들고 일을 내 방식대로 해나가는데 일이 잘 되어가니 보람차고 재미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 7년간 했던 일이기도 해서 완전 문외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도 여러 사장님들이 함께 일하자는 전화가 올 정도로 그때 제가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나 봐요. 사장님은 제가 경력자라는 이유로 참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장이 해야 할 일도 제가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이건 기본이었고 더 심한 것도 있었어요. 사업 특성상 나라에서 사업체의 운영을 평가하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사장님은 감사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은 거 있죠? 여기서 또 멘붕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한 지 보름도 안 되었을 때였는데 감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인지 준비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가능하면 감사가 끝난 곳에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 감사가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감사는 3년치의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관련 기관에 하나하나 물어봐 가면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준비를 했어요. 혼자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중에도 사장님은 감사 준비를 전혀 도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업 특성상 사장이 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는데 사장님은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고 전적으로 저에게 일을 미뤘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단순한 코팅 작업 정도만 했고 자료 좀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며 그냥 패스하자는 식이었습니다. 저 혼자 감사받을 준비를 했고 감사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갖춰질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감사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업무에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혼자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감사를 나온 공무원들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간 깐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그걸로 낙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도중에 사장님은 제 탓을 하더군요. 경력직이라 기대가 컸는데 이게 뭐냐. 정말 열받아서 담배 피우고 오겠다 이러더니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와서도 저에게 감사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는 식으로 말하며 인신공격성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막말과 인신공격을 받아치지도 못하고 외부 일정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나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받아치지도 못하고 지나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퇴근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이 사업장에 들어온 날부터 열심히 일했다.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내가 직접 자료를 만들었고 너무 힘들었다. 사장님은 그동안 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 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입사하자마자 감사 준비까지 해야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셨냐? 내가 수천 장의 자료를 만들고 복사할 때 검토 한번 해주신 적이라도 있냐? 그동안 많은 일들을 나에게 떠넘기고 돈 계산만 하면서 돈 안 된다고 앓는 소리만 하셨다. 그리고 감사요원들 앞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며 했던 그 막말은 뭐였냐? 너무 불쾌했다.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땡땡씨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막말이라뇨? 어른이 하는 말에 막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 다 했어요?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아직 말 다 못했다. 지금까지 출장에 자료 준비에 숨이 찰 정도로 일했는데 감사를 받는 중에 점수 깎인 것이 저 때문이라고 하시며 저 때문에 열받아서 담배를 피우고 와야겠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한 것을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지역에서 사장님처럼 사업을 운영하는 분은 처음 본다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과 눈도 안 마주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몇 달을 더 일하다가 사장님이 직원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사장님 부인이 출장 레슨을 다니는 일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많지 않다고 제가 하던 일을 사모님이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자격증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장님 부부는 둘 다 그 자격증을 딴 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실업급여를 받기는 했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사장님이 저와 언쟁했던 것 때문에 저를 벼르고 있다가 저를 내보내고 부부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도 사장님과는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승계받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 싫어서 퇴사하기 전까지 시스템을 더 정비해서 제 후임자가 더 편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시기에 저는 전공을 살려 힘들지만 재밌게 일했는데 혼자 고생 다 하고 사장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회사에서 잘린 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감사를 받았던 때에 있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면 지금도 동료들은 쓰레기가 쓰레기짓 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온 지 3년 후에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무기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겠죠? 사장님과 사모님은 성격상 직접 일처리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직원이 알아서 하기를 바랬을 텐데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으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영업정지를 먹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사모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사모님이 남자 문제를 일으켜서 이혼 직전이라는 말도 들렸고요. 제가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사장님은 사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더니 사적인 대화로 넘어가더라고요. 업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서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업무에 대한 질문은 없고 허세를 부리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외롭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라 대꾸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거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고
그 후로 한동안은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업무 얘기로 시작해서 사담으로 넘어가고 외롭다, 남녀로서 만나보자 등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본인 말대로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잊을만 하면 그런 식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사장님 때문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 내가 쉬워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차단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원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던 것이 생각나니 또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보낸 카톡 전부 캡처해서 사모님 카톡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도 남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부부가 똑같은가 봐요. 암튼 그 사장님 부부는 하던 일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겠죠. 지난주에 외출했다가 그 사장님 비슷한 사람이 어떤 여자와 함께 가는 것이 보여서 사진 찍어둘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뭐 하겠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 뻔하니까요. 사장님 비슷한 사람을 보고 지난 과거가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 일신사에 보냅니다. 요즘 일신사를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준수한 외모로 사연에 공감하며 낭독하는 모습에 저도 사연에 동화되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신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즐거운 일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을 테니까요. 저에 대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쓰니님의 칭찬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네요.